8월 둘째 주 정기투자 대상 및 포트폴리오 변화 그리고 시장 현황과 생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정기투자 대상은 한국 ETF 부분에서 R이랑 고배당주를 다시 한 번 더 선택하여 정기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30개 대표적인 배당 기업에 투자되는 ETF로 현재 배당률은 6.8% 정도이며 놀라운 부분은 배당 성장률이 무려 국내 ETF인데도 불구하고 10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1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확률적으로 어렵다고 얘기가 많이 되는 기초지수, 코스피지수 대비 10년 장기적인 성과 부분에서도 배당금을 포함했을 때 실적 부분을 능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ETF입니다. 두 번째 투자 대상은 미국의 SCHD 기반의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H 달러 헤지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하였습니다. 미국의 100개 배당 기업에 투자되는 ETF로 배당률은 현재 조금 아쉬운 수준으로 3.5% 정도이지만 배당 성장률이 무려 12%로 앞서서 말씀드린 R이랑 고배당 ETF보다 소폭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기초지수 대비 역시 성과가 더 좋은 ETF로 배당금을 포함하였을 때 장기적인 성과 측면에서 정말로 이기기 어렵다고 평가를 많이 하는 S&P 500 지수를 능가하는 실적을 보여준 ETF입니다. 즉 배당률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은 맞지만 배당 성장률 차원과 안정성 그리고 10년간 장기적인 주가 상승률 차원에서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대상입니다. 세 번째 정기 투자 대상은 금으로 이 금은 주식과 반대의 속성을 보통 가지고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주식들이 급락할 때 지금 제 투자 방식이 한국 ETF를 통해서 30개의 한국 기업에 투자가 되고 미국 ETF를 통해서 100개의 미국 기업들의 분산 투자가 되지만 얼핏 분산 투자가 효과가 괜찮다라고 평가될 것 같지만 사실 이 대상들은 전부 다 주식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식형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동반적으로 130개 기업이 한 번에 일제히 하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식형 악재는 매년 한 번은 나타나는 편이며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은 굉장히 큰 악재가 발생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국가적 분산 투자 및 여러 기업들의 분산을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의 대상의 이름은 주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해치 수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가들의 포트폴리오에서도 주식형만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고 채권이나 금, 현금 비중 같은 것이 보통 5대5, 6대4 또는 3대7 같은 형식을 갖추면서 투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처럼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성 수익을 좋아하는 저 같은 투자자에게도 금은 금의 경우에는 총량이 어느 정도 지구상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금을 더 캐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의 특성상 화폐의 총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와 근본이체 같은 게 폐지가 되긴 했지만 화폐의 총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금의 총량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인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속성도 존재합니다. 즉 어차피 주식 몰빵, 전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성향이 아닌 저희 같은 투자자에게는 어차피 안전자산을 일정 비중은 보유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10%에서 50%, 70%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는 한번 외계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편입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한국 돈이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현금은 무조건 한국 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과연 외계인의 입장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한국 돈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일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 비중은 지금은 현금의 비중이 너무나 높아졌지만 한국 돈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지만 금과 달러의 비중을 50% 정도로는 채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이 비싸졌을 때 너무 많이 팔아버리고 달러가 1,300원, 1,400원까지 갔을 때 너무 비쌀 때 다 많이 팔아버렸더니 한국 돈의 이제 비중이 너무 높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제가 추구하는 목표 포트폴리오의 모습은 이런 형태입니다. 한국 ETF와 미국 ETF를 통한 ETF 분산 투자 효과와 국가적 분산 투자 효과를 가져가면서 개별 주식의 비중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비중을 축소할 예정이며 그리고 현재 현금 한국 돈 보유량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을 너무 많이 팔아버리고 달러를 너무 많이 팔아서인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이 다시 약간 안정된 지금 정기투자 대상에 추가해서 이 한국 돈을 금으로 다시 바꿔가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달러 역시 투자를 하고 싶으나 지금 아직도 1,300원이 넘어가는 상태인데 20년간 달러의 연평균 가격은 1,130원입니다. 즉 달러에 투자하고 싶은 저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최소한 평균 가격까지는 내려와 줘야, 즉 비싸게 사고 싶지 않고 평균 가격 이하로 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으며, 주식형 50%와 안전자산이라고 좀 분류를 하는 금과 채권, 현금의 비중을 50%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배당 ETF의 비중을 높게 가져갈 생각인데, 이 부분은 올해 연말 정도, 11월 정도가 되면 약간 이런 모습의 형태로 더 제 포트폴리오 모습이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ISA 계좌를 운영 중인데 올해 10월 달이 3년 만기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를 해지해서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하면서 개별 주식의 비중이 축소되고 배당 ETF들의 비중이 많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투자 대상으로는 주로 아리랑 고배당 ETF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H, 이 H라는 부분이 표기된 것은 달러,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가 1130원이 되면 환손실로만 마이너스 13% 이상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달러 환율 하락을 방어해주는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반적인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현재는 강달러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증시, 한국 투자자들은 코스피 방향성에 대한 결정력이 가장 높은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한국 증시 코스피에 대한 결정 방향성은 외국인이 60% 정도를 좌지우지하는 상태입니다. 기관이 30%, 개인은 10% 정도의 미비한 영향력이죠. 즉 외국인이 상승과 하락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외국인의 자금이 어떤 상황에서 유입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유출이 되어 왔는지를 알고 대응할 때 확률적으로 굉장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언제 돌아올까라는 부분은 이 부분도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역사가 반복된다면 달러가 하락하여 미국 대비 타국 화폐인 한국 돈의 가치가 상승할 때, 즉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르는 곳에 투자하고 싶듯이 미국인의 관점에서는 타국 화폐인 한국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면은 다시 돌아오는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유행에 대한 생각 부분인데,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항상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유행 섹터의 급격한 변화가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유행 섹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경우에 누가 이득을 볼까라는 부분을 잘 고민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극적인 기사를 쓴 기자가 성과를 봅니다. 조회수는 성과와 이어지기 때문이고, 매수 매도를 많이 반복을 유도하게 되면 누가 이제 좀 수혜를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수수료를 얻는 증권사들이 굉장한 돈을 챙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목표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해놓고 시장 참여의 기간 그리고 생존력을 높일 방법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종사를 해서 역량을 키워 원금의 크기를 늘려가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더 유리합니다. 매월, 매주, 매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유행의 변화에 내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더 많이 반복하면은 더 많은 수익률이 기대가 될 것 같지만, 95% 투자자에게는 사실 그렇지 않은 성과로 돌아오는 부분을 한 번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헷갈리게 하는 대목은,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단기 투자로 굉장히 자극적인 성과를 올리던데요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영역에서건 극소수 예외는 존재하지만 내가 그 예외적인 재능 또는 노력의 양을 충족할 수 없다면 애초에 그 부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